시민사회 살까 말까의 시민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제 개인적으로요 대선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바로 전날에 발표한 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에는 아마 대통령이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2040년도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 국토계획평가와 시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연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공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2040년 서울의 미래의 모습을 청사진으로나마 머리에 그려놓으신다고 하면 어디를 사야 하고 어디에 살아야 좋을지, 내 미래를 위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년 후에 일어난 일들 뭘 벌써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2년이네요. 월드컵 할 때인데 그때 당시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마포의 달동네였던 아현동, 영리동, 지금은 아현 뉴타운이죠. 구로공단이라든지 뭐 위례신도시라든지 뭐 성남의 하남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지역에 미리 20년 전에 사두셨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요 최하 10억에서 20억 원대 상당의 자산 증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어디에 사야 하는지 시민사회 뇌피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보행 일상권 도입, 두 번째,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세 번째, 중심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네 번째로는요,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 계획 대전환, 다섯 번째로는요,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 번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전체 6대 공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보행 일상권 도입입니다. 현재 주거와 상업, 녹지 공간을 믹스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집이 아니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분산이 되겠느냐, 양질의 일자리들이 분산을 하겠냐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보통 돈이 많으신 분들이죠. 부자들이거나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먹거리를 찾으려고 한다 썼을 경우에는 음식점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몰려가잖아요. 맛집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보통 먹자골목 형성된 곳으로 많이들 가는데 무슨 골목 하는 이 먹자골목들 뭉쳐있는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몰려있기 때문인 거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서울시는요, 올해 초서부터 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흩어지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좋아야지만 되니까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 이번 2040 기본계획의 일과 주거와 문화 공간을 하나로 만들면서 그 중심에는 대중교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역세권 주변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곳, 업무시설, 높은 상업, 높은 오피스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원한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수령할 수 있는 곳, 역 주변에
인구가 2에서 3만 명, 행정동 하나에서 2개의 공유거점 오피스에 모빌리티 허브에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6번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의 답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교통이 혁신적으로 바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이 수립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고 우선적으로 지역 내 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현재 개발 중인 환승센터를 알아보면 서울 지역만입니다. 일단 서울역, 청량리역, 여의도역, 상봉역, 창동역, 양재역, 강일역, 김포공항역, 사당역, 그래요. 이 지역들이 우선 개발이 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변 중심 공간 재편입니다. 왜 수변일까요? 수변 주변에 도로,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간병분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의 기반 시설로 현재 단순 획일적인 수변 공간과 단절된 생활 공간 부분을 건강, 레저, 여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도로 등을 지어하면서 강변 주변에 자연스럽게 주거 지역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에는요, 61개 하천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천은 한강과 또 중량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인데, 이 한강과 4개 지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색광과 반포천, 중량천과 연결되는 청계천, 탄천과 연결되는 양재천 주변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수변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량천 주변의 개발은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안양천, 특히 서부간선도로의 지하로 인해 창동에서부터 성수동까지 개발은 동부권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개발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또 안양천 일대의 양평동이라든지 아니면 구로구, 현재 지천 개발에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 이 부분은요, 처음 말씀드린 보행 일상권 구축과 연계되긴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자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100년 이상 된 역사가 오래된 업무 중심 지역을 분산하게 되면요, 지가, 그러니까 땅값이 분산이 될 것이고 그걸 좋아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은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단 2030 기본 계획에 있었던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의 내용은 크게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권의 개발입니다. 여의도, 강남 지역의 확장성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강남과 여의도에 업무시설 공식률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되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판교라든지 과천, 특히 이 지방으로 빠지는 수요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지와 교통이 좋은 낙후된 이 도심권의 업무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상업용지, 최대 밀집 지역이 아직 낙후된 곳, 그러니까요,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을 개발하는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전에 진행했던 보존 규제와 정비 사업 제한을 개발로 통해서 미래 도시로 변환시키겠다는 게 주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도심권의 정비 사업 구역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도심 개발을 위한 정비법이 새로 개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4+1 축 조성으로 도심권을 재탄생시킨다고 하는데, 저는요, 3호선 라인으로 이 오른쪽, 이쪽인가요? 오른쪽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건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개발이 덜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3호선 라인의 이 오른쪽 세운지구와 DDP 동대문 지역은 강남 못지않은 우리 신세대들이 새로운 업무타운으로 변할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오른쪽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DDP 같은 경우에는 GTX 왕십역과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또 남쪽으로는 강남과의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2040년도에는요 신산업을 패션과 뷰티의 허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점쳐집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 시설과 주거 복합 시설이 들어가는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이 19개 중심지를 집중 육성하면서요 4대 혁신축을 활성화한다는데 기존 3도심 7광역중심에서 6대 융복합산업거점과 신성장산업거점을 연계하는 새로운 권역별 중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7광역중심과 중복되는 상암 수색, 마고, 가산 지벨리는요 앞으로 204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요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으로 신용도 지역제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 개편인데요. 말이 좀 깁니다. 현실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서울 전 지역을 하기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주거지와 상업지 또 공업지,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기존 토지 용도에서 상향 조정 또는 새로운 용도 지정에 따른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별 큰 문제 없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하향 조정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35층 높이 기준의 삭제는요 물론 외형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용적률은 기존한 대로 간다는 것은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듯 보이는데 아마 새로운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곧 용적률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철도, 지하화가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만큼은요 꼭 진행됐으면 해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들이 이 차량기지 부분인데 면적만 보더라도요 140만 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창동과 광운대역, 석계역, 또 용담역, 수서역, 구로역, 양천구청역, 용산역, 수색역과 상암 DMC역, 방화역, 개화역, 천왕 차량 사업소가 있는데 이 대부분들은요 이전 계획과 함께 개발 계획이 수렴이 돼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국철의 지상화 구간이 도시철도 지상 구간보다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본격적인 운영체계 구축은 시간이 지나면요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 부동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항공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드론 택시 있죠. UMA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교통망이 아니기 때문에요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는 곳으로 주변에 교통편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 환승센터 주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요 김포공항, 여의도, 사당, 삼성, 양재, 수서, 복정, 강일, DMC, 서울역, 청량리, 상봉, 창동 지역이 아마 교통 중심지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서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요 또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것만큼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역이 될 것인지
미리 알려드린 거는 다름이 없는데 6가지의 테마로 개발을 하는 이 지역들 중에 중복이 되는 지역, 또 특정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은 저렴하지만 앞으로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장이동 석관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서울 수변특화 거점에 지천 개발하는 중랑천에 인접돼 있고 광역교통망 GTX역과요, 지상철도 지하화, 거기에 따른 국철 차량기지 개발, 그러니까 이 광운대역과요, 석계역의 신성장 산업거점 지역으로 입지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색 상암동 일대입니다. 2030 기본계획 중에 7대 강역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번 2040 기획에도 많은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특화 거점 지천 개발을 하고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에 인접되어 있고 국철 차량기지 개발과 감성문화혁신축으로 광역 중심과 6대 융복합산업 기점으로 추후 유라시아 철도 종착역으로 거론될 만큼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구로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로 1동인데 9일도라고도 하죠.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이곳은요, 지천 개발의 안양천과 인접되어 있고 신성장 산업 거점과 차량기지 개발에 계획된 곳인 만큼 말 그대로 계획된 대로만 진행된다고 하면 서울 서남권에서는요, 코엑스 같은 아주 좋은 곳으로 변모될 가망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역은요, 마포구에 있는 신정동, 용강동, 그리고 신수동 일대입니다. 4대 혁신축에 이 용산과 여의도, 마포 공독이 국제경쟁 혁신축으로 되면서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한강변 쪽으로 해서요, 특히 이 여의도와 연결이 되고 있는 원효대교, 또 마포대교, 서강대교 사이의 한강변으로서는요, 또 35층 높이 제한 폐지했다는 개발이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사근동, 용답동 일대입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요,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겁니다. 결국엔요, 개발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중량천 개발을 하고요, 또 중량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가 지화 공원화되고 또 동부간선도로 지화와 또 거기에 맞춰서 개발 추진을 할 수 있는 7광역 중심지에 GTX가 들어가는 왕십리 역세권에 또 2호선의 지하로 인한 사근동과 용답동 일대에 대단히 주거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심권에 4+1 축에 진행되는 세운지구와 DDP 사이에 있는 을지로동, 오장동, 광해동 일대입니다. 물론 국가 중심축인 이 광화문 일대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개발 계획 수렴이 많은 곳, 그리고 아직까지도요 2층 이하의 저층으로 되어 있는 상업시설이 질비해 있는 이 을지로동, 오장동, 이 광해동 일대가요 2040년도에는 복합 문화축으로요 신산업단지로 거듭될 지역으로 보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완성본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인데 저 중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힌 만큼 투자하시려는 분들의 선점 투자는요 곧 돈이라는 거를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빠른 사람이 돈을 벌지만 지금은요 정보는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보다는 입지에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 방식은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상담은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투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